안녕하세요. 모발이식 전문의 강탈모입니다. 이번 시간은 모발이식 절개법과 비절개법에 대해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찾아보셨다라고 하는 거는 모발이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을 먹었고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다른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제 영상까지 선택을 하셨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차근차근히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발이식 절개랑 비절개랑 도대체 무슨 차이냐? 아주 기초적인 거죠. 가장 큰 건 절개는 칼을 쓴다는 거예요. 메스를 쓴다는 거고, 비절개는 의료용 드릴, 의료용 펀치를 이용해서 모낭을 채취를 하는 겁니다.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절개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절개의 아마 단점이 되겠죠. 일자에 선형 흉터가 남는다. 이거를 이제 싫어하실 확률이 높을 것 같고, 비절개는 하나씩 채취를 하고 머리카락이 길어져서 가려지니까 절개보다는 눈에 딱 드러나는 그런 흉터, 상처가 크지 않아서 절개를 싫어하고 비절개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근데 있어 보면 절개, 비절개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하고 그게 너무 좀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단점이 있냐? 첫째, 절개부터 말씀드리면 절개의 장점은 빨리 끝나요. 빨리. 수술 시간이 예를 들어 비절개가 3,000모 기준에서 6, 7시간 걸리면 절개는 뭐 한 4시간? 4시간 안쪽으로 거의 3,000모면 이식 거의 다 끝납니다. 4시간 안쪽으로 끝나는 게 절개인데 그만큼 시간의 장점이 있죠. 그리고 빨리 끝나니까 인건비, 시간 단위로 보통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확률이 높은데 모낭분리사라든지 이제 인건비 자체가 적게 나갑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적게 나가면 수술 가격이 약간은 저렴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 절개 채취 과정을 보시면 칼을 써가지고 이 절개 그 두피의 띠를 스트립이라고 하는데 이 띠를 떼어냅니다. 떼어내는데 남성과 여성의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굉장히 치밀하고 찔겨요. 그래서 이 박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0분, 빠르면 30분 칼집 들어가서 디자인하고 칼집 내고 박리하고 봉합까지 마치는 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성분들은 뭐 케바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박리하고 떼어내고 봉합하는 데까지 30분이 안 걸릴 확률이 높아요. 물론 뭐 어려운 케이스, 뭐 치밀하신 분들은 1시간 걸리기도 하는데 보통은 30분이면 끝납니다. 30분 안쪽에서 끝나요. 제가 아마 여성분들 봉합까지 마친 시간이 최소 시간이 아마 15분에서 20분이 안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여성분들은 벨크로 짜뜨득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박리가 빨리 칼 대지 않고 그냥 칼집만 내고 벨크로 떼듯이 이렇게 두피 떼어내기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빨리 끝난다. 빨리 끝나는 게 그게 뭐 장점이냐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빨리 끝나는 게 단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나면 다 좋으니까 서로에게 빨리 끝나고 또 집에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또 장점이 있고, 절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두피를 떼어내잖아요. 떼어내면서 이거를 박리를 해야 되고 이제 모낭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분리를 할 때 메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칼이 하나씩 이제 머리카락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데, 모낭이 잘릴 확률이 비절개보다는 낮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룻배를 끼거나 아니면 나은으로 하게 되는데, 이 의료용 펀치나 이 드릴을 이용할 때 모낭이 이렇게 있으면 이 모낭을 감싸듯이 하나씩 채취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 끝에 있는 그 목은 부위가 컷될 수가 있어요. 절단이 되거나 아니면은 불완전하게 채취가 되거나. 그래서
1000개를 뽑는다. 1000개를 뽑는다 그러면은 비절개를 했을 때 이 모낭 요 뿌리가 모낭의 뿌리 모근이 잘리거나 손상을 입을 확률이 한 4%. 1000개 뽑으면은 한 40개 정도는 잘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비절개를 했을 때는 그렇게 되고 절개를 했을 때는 눈으로 그 이제 띠를 그냥 채취를 하잖아요. 띠를 채취를 하고 이거를 칼로 그 메스로 분리를 하는데 아예 그냥 덩어리째로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 채취했을 때 분리를 했을 때 절단 확률이 1% 미만입니다. 1% 미만이에요. 결국에는 뭐 절개로 이식을 하던 비절개로 이식을 하던 그 생착률적인 측면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잘린 건 이식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 비절개로 채취해서 분리해서 이식을 할 때 현미경으로 하긴 하지만 아주 약간의 미세한 컷이 있다. 이거는 이제 현미경으로도 감별이 안 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죠. 하지만 뭐 천모뿐만 아니라 천모, 이천모, 삼천모 이식을 할 때 그게 뭐 눈에 띄게 절개랑 차이가 나느냐, 그거는 아닌 확률이 높아서 그거는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는데, 대신에 이제 분리하는 과정에서의 절개가 조금 더 모낭을 안전하게 완벽하게 분리가 돼서 이식할 확률이 좀 더 높다. 그러니까 이식을 하는 과정에서 그 버리는 모낭이라고 해야 될까요? 못 쓰게 되는 모낭들이 비절개가 조금 더 많다. 그게 이제 단점이 되고 장점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개 이야기 쭉 이어가자면은 이제 시간 빨리 끝나니까 싸고, 그 다음에 모낭 절단율이 낮고 한 게 있고, 근데 뭐 생산량은 큰 차이는 없고, 그게 이제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자 흉터 남는 게 이제 가장 크고, 짧은 머리 쓸 때 도드라지니까 먼저 긴 머리를 한다, 후두부가 길다 그러면 전 상관없어요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괜찮았다가도 짧은 머리 했는데 그게 드러나는 게 싫은 거야. 드러나는 게 싫어가지고 나 이거 비절개로 할 걸, 괜히 괜히 절개로 해가지고 티가 났다, 다음에 할 때는 다시 태어나면 비절개를 하고 싶다 그러는데, 뭐 그거는 근데 또 길게 하면 되니까 상관없다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드러나도 상관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요 이제 일자 흉터 남는 것 때문에 많이들 또 싫어하시죠. 그리고 또 단점 중에 하나가, 절개 단점 중에 하나가 봉합사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꼬매고 이 부분을 열흘에서 2주 안쪽으로 또 제거를 해야 되니까 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해야 된다는 게 있고, 통증이 있죠. 통증 무서워서 못한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통증이 그 수술 3일째까지는 절개를 하건 비절개를 하건 3일째까지 심한데 3일 이후에는 좀 드라마틱하게 줄어든다 뭐 이런 논문도 있기는 한데, 절개 통증이 5점 만점에 3점 정도 되면 비절개는 2점에서 1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심하기 심해요. 심하기 심한데, 이거는 뭐 이거 아파가지고 못한다 할 정도는 아닌데 응급실 찾을 정도로 아프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개 부분이 이렇게 이제 띠를 이루면서 절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일자로 혈관들이 주행을 합니다. 박리를 하다 보면은 포스텔 오시피탈 아트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후두부 동맥이 이제 두 가지 크게 지나가긴 한데, 거기 따라가지고 또 신경이 또 지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절단이 되지 않게 이제 박리하는 게 이제 의사의 기술이 될 텐데, 그런 게 이제 박리되거나 했을 때, 혹은 잘렸을 때 괴사가 되는 확률이 있습니다. 절개 그 봉합 부위가 괴사가 되거나 하는 확률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뭐 혈관이 절단돼서 생기는 괴사보다는 절개창이 이렇게 있으면 절개창이 안 다쳐서, 절개창이 안 다치거나 안 다치는 것도 상관없는데, 이거를 또 무리하게 장력을 가해가지고 당겼을 때, 무리하게 안 다치는 거를 당겼을 때 이 괴사가 되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썩고 다시 이제 진물이 나거나 고름이 차거나 염증 생기거나 이런 자잘하지 않죠. 이런 합병증들이 크게 오고 환자분도 불편하고, 이 불편한 것도 의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절개를 요즘에는 새로 개원하시는 원장님이 할 줄 아는데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서로 그냥 불편하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괴사, 그 다음에 염증, 농양 발생 이런 부분들이 절개에서는 심하다. 그래서 아예 절개 안 하시고 비절개를 하시는 원장님도 요즘 좀 많아지는 느낌인데, 근데 절개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비절개로 수술 플랜 세우고 들어갔다가 너무 들어갔더니 예상외로 이게 다 잘려버려. 예. 비절개 채취하는 족족 잘리는 경우 있어요. 펀치를 했는데 구경을 작은 걸로 했다가 큰 걸로 했다가 조금 뭐 샤프한 걸로 했다가 덜한 걸로 했다가, 비절개 펀치도 이게 기술이 엄청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눕히기도 했다가 세우기도 했다가 했는데 다 하는 거야. 다 그 채취를 하는 족족 잘리는 거예요. 이제 뭐 큰 병원 같은 경우에 일일 원장님 아니시고 다수 원장님들 계시는 데는 그걸 이제 손 바꿔가지고 어떻게든 채취를 해내긴 하는데, 일일 원장님 계신데 이게 막 때려주기도 안 돼. 일일 원장님들이 계시면 그분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절개로 했다가 절개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절개 그 스킬이라든지 경험이 많지 않으면은 비절개라고 절개를 못한다 그러면 그 환자분 그냥 보내야죠. 못하는 거예요. 잘리는 저기 뭐야, 펀치하는 족족 다 잘려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비절개 특화 병원 혹은 뭐 비절개만 하는 병원 가시는 거는 뭐 말리진 않는데, 이 원장님이 만약에 비절개 했는데 때려주기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그 수술 시간, 돈 날릴 확률이 없습니다. 차라리 절개라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펀치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절개라도 하겠느냐, 이런 옵션을 주는 병원이랑, 비절개로 들어갔다가 나 이거 안 됩니다 하고 그냥 못 하겠습니다 하는 병원이랑, 뭐 할 줄 아는데 뭐 못 하신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차이는 두고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병원 선택하실 때 비절개로 안 됐을 때 절개의 옵션도 있는 병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팁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뭐 일자로 저는 때려주기도 싫어요, 그래서 안 되면 다른 병원 가서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상관없는데, 이 원장님 마음에 들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안 된다 했을 때 제2 옵션, 제3 옵션을 제시를 했을 때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절개에 장단점이 있다. 장단점이 있다. 그리고 비절개 했을 때 절개가 안 되는 병원 갔을 때는 그런 뭐 옵션들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 걸 한번 염두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뭐 그 정도일 것 같네요. 합병증도 절개가 더 많고 대신에 이제 싸고 빨리 끝난다, 그게 장단이 있을 것 같고, 비절개는 장점은 좀 티가 좀 덜 나죠. 티가 덜 나는데 오해 중에 하나가, 야 이거 비절개는 상처가 하나도 안 남을 거야 이건데, 그건 또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씩 이제 펀치 드릴로 이용해서 펀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우리 모내기 하듯이 그 부분에 그 뿌리 끝까지 이렇게 앞머리나 정수로 이식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머리카락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이렇게 머리카락 채취한 부분은 머리카락이 안 나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절개를 채취했어도 그 부분은 머리카락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안 나요. 그 부분은 뿌리 끝까지 갔다가 심어버리니까 안 나는데, 이거를 주변 머리들이 가려주는 거지. 주변 머리들이 가려주는 건데, 채취를 해도 난다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 안 납니다. 안 나고, 그리고 비절개의 장점 중에 흉터 흔적이 안 남는다 생각하시는데, 흉터 흔적이 생각보다 크게 남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그 두피 색깔이 이렇게 검은 분들 있잖아요. 검은 분들이 채취를 하고 나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채취 흔적이 남는데, 이렇게 저처럼 요 살색이 살이 두피가 검은 분들이 만약 채취를 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이 이렇게 동그란 반은이 남는데, 이런 식으로 색깔이 남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두피가 검은색이야, 두피가 좀 짙어, 그러면 채취한 부분의 색깔을 이런 식으로 살색이 이 두피 색깔로 남지 않고 희끗희끗하게 남는다는 거예요. 검은색, 흰색 이런 식으로 남는다는 거야. 그러면
생각보다 눈에 띄게 됩니다. 근데 물론 머리카락이 길면 잘 안 띄죠. 안 띄는데 스포츠로 치거나 투블럭을 쳤다 그러면은 동글동글 이게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흉터라든지 이런 게 뭐 크게 남지 않는다라는 게 장점이긴 한데 스포츠로 쳤을 때 짠물 했을 때 드러난다라는 거, 그게 이제 단점이 되고 그 이제 드러낸 부분, 채취한 부분에서 머리카락이 나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비절개는 여러 가지 면도법을 사용하면서 이 눈속임이 가능하다는 거, 티가 좀 덜 나게 한다는 거. 싹 밀어버리면서 채취를 해야 되는 이제 투블럭법이 있고, 머리카락 중간에 창을 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네모나게 면도해 가지고 조금 머리 길러 가지고 가리는 블럭컷이 있고, 줄삭발 있죠? 줄삭발로 채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즘에는 줄삭발 잘 안 하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줄삭발로 했을 때 그 고속도로처럼 혹은 지브라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얼룩말처럼 뒷머리를 깎았을 때 이렇게 머리카락, 그 다음에 움푹 파인데, 머리카락 움푹 파인데, 머리카락 움푹 파인데, 뭐 이런 식으로 스포츠 머리 했을 때 드러나가지고, 이거 야 실패했다, 괜히 줄삭발로 했다, 나 모발이식 티가 안 난다고 그래서 했더니 티 대빵 나고, 미용실 누나 그 다음에 직장 동료가 모발이식 했냐고 스포츠 머리 깎고 났더니 다들만 다 놀린다 이러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긴 합니다. 물론 이 줄삭발도 티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티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제 노하우니까 밝히긴 좀 그렇고, 줄삭발을 생각 없이 하면은 그렇게 고속도로 남습니다. 고속도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고속도로 안 남게 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 여기서 또 밝히기는 좀 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삭발도 있고, 그 다음에 줄삭발보다는 훨씬 티가 덜 나는 게 이제 마이크로컷. 마이크로컷이 있고, 그거는 시간이 더 걸리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더 걸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면 티가 덜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컷 다음에 노컷이 있는데, 노컷은 한마디로 안 자르거나 채취를 하는 부분만 면도하는 거예요. 채취를 하는 부분만 가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 부분만 자르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도 곱절로 들고, 눈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요 방법을 선택했다 그러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더 받아야 돼요, 솔직히.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근데 환자분 입장에서 노컷을 선택을 하면 좋죠. 노컷을 선택을 하면 티가 뭐 안 납니다. 티가 안 나요. 날 수가 없어요. 내가 채취할 부분만, 그 부분만 한 땀 한 땀 가위질 들어가고 채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혹은 가위질까지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티가 날려야 날 수가 없죠. 대신에 투블럭을 하던, 블럭을 하던, 줄삭발을 하건, 마이크로 컷을 하건, 그다음에 노컷을 하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전반적인 후두부의 밀도 감소는 필연적이다.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갖다 심는데 어떻게 안 줄어들어요. 대신에 그거를 티가 최대한 나지 않게 가리는 거지, 이게 티가 안 난다, 나중 가면은 후두부의 수치 부족한다 신경 쓰시는 분들은 그거 미칩니다. 그거 신경 쓰여가지고 줄어드는 거 아니, 이거 미치고 팔딱질 누르면서 막 그냥 자다가도 생각나고 괜히 비절개로 했나 후회할 수도 있어요. 전반적인 밀도 수체 감소는요, 절개보다 비절개가 더 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개에서 빽빽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서, 이 스트립 안에서 빽빽하게 채취할 거를 전반적으로 흐트려서 채취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뭐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웃 사촌들이, 채취를 했던 이웃 사촌들이 티가 나지 않게 가려준다, 눈속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근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비절개 단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싼 거, 시간 오래 걸리고 비싼 거. 물론 뭐 숙련된 비절개 채취하시는 분들은 뭐 시간당 1000모낭은 보통은 곱하기 2 하시면 모수 나오거든요. 1000모낭이라 그러면 2000모 채취하는 거고, 시간당 2000모낭을 채취한다 그러면 4000모 채취를 하는 건데,
저는 2,000모낭까지는 시간당 채취는 어렵더라고요. 시간당 한 1,000모낭 정도는 저도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2,000모낭 채취하시는 원장님 계십니다. 시간당 2,000모낭 채취하시는 원장님 계시는데 이게 근데 그 절단 생각 안 하고 그냥 모낭 손상 생각 안 하고 그냥 기계처럼 채취를 한다 그러면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단도 생각하고 건강한 모낭 단위로 채취를 한다 생각을 하면은 2,000모낭을 1시간에 채취를 했을 때 절단율을 높게 하는 거, 그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100%는 건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적게 뽑더라도 조금 느리더라도 건강한 모낭을 채취하는 거, 한 시간당 1,000모낭, 한 1,500모낭 채취하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이지 않나. 시간당 2,000모낭, 2,500모낭 채취를 한다는 거 하는 거는 서로 채취하는 사람도 힘들고 채취를 했을 때 완벽한 모낭들, 건강한 모낭대로 채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시간적인 이점이 있을지언정 건강한 모낭을 채취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감내하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단점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니까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절개 채취를 내건 병원에서 만약에 비절개가 안 됐을 때 제 2의 옵션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비절개가 좋아요. 비절개 좋은데 비절개도 하이퍼트로픽 스카, 그 다음에 켈로이드 스카 남습니다. 물론 그 확률이 절개보다는 적긴 한데 스카 가능성, 그다음에 네크로시스, 괴사 가능성 다 남아요. 다 남는다라는 거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 모든 뭐 수술은 다 뭐 내 몸에 인위적으로 힘을, 외력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안 남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절개, 비절개 어떤 걸 선택을 하셔도 생착률이라든지 뭐 디자인 차이 이런 거는 크게 남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절개 장점 중 하나 말씀드리면, 절개는 면도를 좀 길게 합니다. 그래서 이식하고 났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 이식을 했을 때 저 은사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cm, 1.5cm까지도 면도 그 모발의 길이를 이식물을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이식을 했을 때 비절개는 보통 5mm, 1cm 이하로 이제 면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채취를 하려면은 1mm에서 1.5mm 그렇게 면도를 하기 때문에 이식을 했을 때도 이식을 한겨 만겨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절개는 1cm, 2.5cm까지 남아서 이식을 했을 때 막상 또 두고 보면 절개로 한 모발 이식을 했을 때 조금 더 이식을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것도 하나의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주저리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절개, 비절개 장단점이 너무너무 명확하고 어떤 걸 선택을 하셔도 생착률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 혹은 뭐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들 있다고 하면은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달아드리고, 또 블로그 강탈모 또 오시면은 질문 달아주시면 또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뭐 절개, 비절개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